20살 때 내가 꿈꾸던 로맨스는 영화 같은 것이었다. 비 오는 날 공항에서 달려와서 안아주는 남자. 갑자기 나타나서 꽃다발을 주고 프러포즈하는 남자. 비싼 레스토랑에서 촛불 켜놓고 저녁 식사하는 로맨틱한 데이트. 그런 것들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50살이 된 나는 그때에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안다. 진짜 로맨스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것 같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건 중년 여자들이 원하는 로맨스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보다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것, 극적이고 감정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것, 그런 것들이 진짜 로맨스다. 첫 번째, 아무 말 없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진짜 로맨틱하다. 젊을 때는 말로 표현하는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고 예쁘다는 말을 많이 해주는 남자가 로맨틱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말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바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을 안다. 내가 피곤해하면 일찍 들어가자고 말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조용히 옆에 있어준다. 내가 우울해하면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 준다. 이런 것들을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해준다. 어느 날 직장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집에 와서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는 내 표정만 보고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차를 끓여다 주었다. 그리고 내 옆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 주었다. 그 순간 정말 감동했다. 말로 위로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다. 젊을 때 만났던 남자들은 대부분 말을 많이 했다. 괜찮다고, 힘내라고, 이런저런 조언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때로는 부담스러웠다. 지금은 말보다 침묵이 더 위로가 된다. 서로의 마음을 아는 사이라면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두 번째,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세심한 관심이 가장 로맨틱하다. 젊을 때는 특별한 날에만 하는 이벤트가 로맨틱하다고 생각했다. 생일, 기념일, 밸런타인데이 이런 날에 큰 선물을 주고받는 것.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일상 속 작은 관심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 매일매일 보여주는 세심한 배려가 진짜 로맨스다. 지금 만나는 사람은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날에 더 로맨틱하다.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주고, 비타민을 챙겨주고, 날씨가 추우면 따뜻하게 입으라고 챙겨준다. 이런 일상적인 관심들이 쌓이면서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어느 날 내가 목감기에 걸렸을 때였다. 별거 아닌 감기였는데 그는 정말 세심하게 돌봐주었다. 목에 좋다는 도라지차를 끓여주고, 목 아플 때 먹으면 좋다는 꿀을 사다 주었다. 그리고 목을 따뜻하게 하라면서 목도리까지 빌려주었다. 이런 작은 관심들이 어떤 비싼 선물보다 감동적이었다. 젊을 때는 크고 화려한 것에만 감동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작고 세심한 것에 더 마음이 움직인다. 매일매일 보여주는 관심과 배려, 이런 것들이 진짜 로맨스다. 세 번째, 함께 늙어가자는 마음이 가장 로맨틱한 고백이다. 젊을 때는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말이 로맨틱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다. 영원이라는 건 없다. 다만 함께 늙어가겠다는 현실적인 약속이 있을 뿐이다.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와 처음으로 미래 얘기를 했을 때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함께 늙어가자. 주름이 늘어도, 머리가 휘어져도, 몸이 불편해져도 함께 있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다. 젊은 남자들이 하는 달콤한 말들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 이것만큼 로맨틱한 일이 또 있을까? 서로의 늙은 모습을 사랑하겠다는 약속, 서로의 불편함을 함께 감당하겠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로맨스다. 또 어느 날은 은퇴 후 계획을 함께 세웠다. 어디서 살지, 어떻게 지낼지,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할지,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더욱 가까워졌다. 젊을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런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 자체가 로맨틱하다. 함께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로맨스다. 네 번째, 내 과거를 모두 받아들여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젊을 때는 완벽한 사람과의 완벽한 사랑을 꿈꿨다. 서로에게 처음이고 상처도 없고 문제도 없는 깨끗한 사랑. 하지만 중년이 되면 누구나 과거가 있다. 이혼, 경력, 자녀,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을 모두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진짜 기적이다. 내가 이혼했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의 반응이 기억에 남는다.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힘들었겠다고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며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말해 주었다.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아이들을 만났을 때도 어색하지 않게 잘 대해 주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다. 젊은 남자들은 대부분 과거에 신경 쓴다. 이혼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로 여기거나 자녀가 있다는 걸 부담스러워한다. 하지만 나이가 든 남자는 다르다. 서로 다 과거가 있다는 걸 이해한다. 그 과거까지 포함해서 사랑할 수 있다. 이런 포용력이 진짜 로맨틱하다. 내 모든 것을 받아들여주는 사랑, 흠집투성이인 나를 그대로 사랑해주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중년 여자가 꿈꾸는 진짜 로맨스다. 다섯 번째,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성숙한 로맨스다. 젊을 때는 끈적끈적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매일 만나고 항상 연락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 상대방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의존적인 관계를 로맨틱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관계가 얼마나 피곤한지 깨달았다. 중년이 되면 서로의 공간이 필요하다. 각자의 일이 있고 각자의 친구들이 있다. 그런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진짜 성숙한 사랑이다.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 내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해준다. 내가 친구들과 만난다고 하면 즐겁게 다녀오라고 한다. 혼자 있고 싶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해준다. 매일 만나지 않아도 전혀 서운해하지 않는다. 이런 여유로움이 정말 편안하다. 젊은 남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늘 부담감이 있었다.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죄책감.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담이 전혀 없다. 서로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하면서도 함께할 때는 진심으로 즐거워한다. 이런 균형 잡힌 관계가 진짜 로맨틱하다. 또 서로의 취미나 관심사도 존중해준다. 내가 독서 모임에 참여한다고 하면 적극 지지해준다. 그의 등산 취미도 나는 응원해준다. 함께 하지 않아도 서로를 지지해주는 관계. 이런 것이 성숙한 로맨스다. 여섯 번째,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마법이다. 젊을 때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만 로맨틱하다고 생각했다. 비싼 레스토랑, 멋진 호텔, 화려한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로맨스라고 여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일상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 매일매일의 평범한 순간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마법이다.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로맨틱하다. 서로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 집에서 함께 요리하는 것도 즐겁다. 서툴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음식을 만든다.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특별한 추억이 된다. 어느 날 비가 오는 저녁이었는데 우리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별거 아닌 저녁이었지만 정말 행복했다.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함께 따뜻한 라면을 먹는 것.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어떤 호화로운 식사보다 로맨틱했다. 또 함께 산책하는 것도 좋다. 특별한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를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 이런 평범한 시간들이 가장 소중하다. 젊을 때는 이런 걸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런 시간이 가장 로맨틱하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다. 7번째,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는 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다. 젊을 때는 서로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다. 약점이나 단점은 숨기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가 하면 쓴 관계가 얼마나 피곤한지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서로의 약점을 알면서도 감싸주는 것이다. 나는 기억력이 나빠져서 자주 깜빡한다. 약속 시간을 잘못 기억하거나 중요한 날을 놓치기도 한다. 젊은 남자들은 이런 걸 답답해했다. 하지만 지금 만나는 사람은 다르다. 내가 깜빡하면 웃으면서 괜찮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미리미리 알려주겠다고 말한다. 이런 이해심이 정말 고맙다. 또 내가 체력이 약해서 금방 피곤해진다는 것도 알고 배려해준다. 무리하지 말라고 하고 충분히 쉬라고 한다. 이런 약점들을 문제로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준다. 그 역시 완벽하지 않다. 가끔 건망증이 있고 고집이 센 면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모습도 사랑스럽다.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고 진짜 로맨스다. 완벽한 사람과의 완벽한 사랑은 환상일 뿐이다. 불완전한 사람끼리 서로를 보완해가면서 만들어가는 사랑이 진짜다. 8번째,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함이 가장 로맨틱하다. 젊을 때는 감정적인 자극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가슴 뛰고 설레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 그런 것들이 사랑의 증거라고 여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로맨틱한 일이다. 작년에 내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였다. 정말 무서웠고 불안했다. 그런데 그가 옆에서 정말 든든하게 지지해 주었다. 함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들어주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옆에 있어 주었다. 다행히 별일 아닌 것으로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든든함을 느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젊을 때의 사랑은 감정적으로 흥미진진했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사랑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 이런 실용적인 사랑이 중년에게는 가장 로맨틱하다. 감정보다는 신뢰, 자극보다는 안정.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다. 9번째, 서로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아름답다. 젊을 때는 둘만의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방해물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서로의 가족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다. 그는 내 자녀들을 정말 잘 대해준다.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아이들도 그를 좋아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다. 나 역시 그의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의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함께 병문안을 가고 명절에는 함께 가족 모임에 참석한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자연스럽다. 서로의 가족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다. 젊을 때는 가족들의 반대나 간섭이 싫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족들의 축복을 받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는다. 서로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포함한 큰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년의 로맨스다. 10번째,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사랑이다. 젊을 때는 완성된 사람과 만나서 완성된 사랑을 하려고 했다. 더 이상 변할 것도 없고 발전할 것도 없는 정적인 관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계속 변하고 성장한다는 걸 깨달았다.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가 가장 의미 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다. 요리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닌다.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들도 많다.
그는 내게 인내심을 배웠다고 하고 나는 그에게서 적극성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간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를 만나고 나서 나 역시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됐다. 이렇게 서로를 발전시켜주는 관계,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사랑, 이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로맨스다. 젊을 때의 사랑은 정체되어 있었다.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사랑은 계속 발전한다.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새로운 면을 배워간다. 이런 역동적인 사랑이 진짜 살아있는 사랑이다. 11번째,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짜 파트너십이다. 젊을 때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얘기하는 걸 로맨틱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돈 얘기, 건강 얘기, 미래 계획 얘기, 이런 것들은 사랑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여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진짜 로맨스다.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도 함께 상의한다. 각자의 수입과 지출을 공유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 계획도 세운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오히려 함께 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즐겁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함께 건강관리 계획을 세운다. 정기 검진도 함께 받고 운동도 함께 한다. 이런 현실적인 협력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다.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로맨스가 깨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인생의 동반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도 함께 감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파트너십이고 진짜 로맨스다. 12번째,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다. 젊을 때는 서로 비슷한 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꿈을 인정하고 응원해주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다. 나에게는 오래전부터 꿈이 하나 있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꿈. 젊을 때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포기했던 꿈이었다. 그런데 그에게 이 꿈을 얘기했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다. 좋은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고 했다. 함께 카페 창업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수업도 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이런 지지를 받으니까 정말 힘이 났다. 그 역시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 텃밭 가꾸기, 목공예 배우기 같은 것들. 나는 그의 꿈을 적극 지지해 준다. 함께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준다. 이렇게 서로의 꿈을 응원해 주는 관계가 정말 아름답다. 젊을 때는 상대방이 내 꿈에 맞춰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다른 꿈을 가지면서도 응원해 주는 것이 더 멋있다.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를 지지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다. 13번째, 작은 습관들을 사랑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애정이다. 젊을 때는 상대방의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랐다. 마음에 안 드는 습관이 있으면 고치라고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작은 습관들이 오히려 사랑스럽다는 걸 깨달았다. 그 사람만의 독특한 매력이라는 것을.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한다.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한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사랑스럽다. 그 사람만의 건강한 습관이라는 게 느껴진다. 또 그는 음식을 먹을 때 꼭 감사 인사를 한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런 예의 바른 습관이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정말 보기 좋다. 나 역시 이상한 습관들이 있다. 잠들기 전에 꼭 책을 읽어야 하고 커피는 반드시 같은 컵으로 마셔야 한다. 이런 것들을 그는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귀엽다고 한다. 서로의 작은 습관들을 사랑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이 진짜 애정이다. 완벽하게 고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다. 14번째, 침묵도 편안한 관계가 가장 로맨틱하다. 젊을 때는 항상 무언가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용하면 어색하고 할 말이 없으면 재미없는 관계라고 여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침묵의 가치를 깨닫는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한 관계. 이것이야말로 가장 로맨틱한 관계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나는 책을 읽고 그는 신문을 본다.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편안하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짓고 가끔 손을 잡고 앉아있기도 한다. 이런 조용한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다. 젊을 때는 이런 걸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런 시간이 가장 평화롭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위안이 되는 관계,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느낄 수 있는 관계, 이런 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로맨스다. 또 힘들 때도 말로 위로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준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 이런 것을 아는 관계가 성숙한 관계다. 15번째, 서로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존중이다. 젊을 때는 상대방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했다. 이것도 고쳐라, 저것도 바꿔라.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고집이 세도 완고해도 그냥 받아들인다. 물론 잘못된 것은 지적해주지만 강요하지는 않는다. 내 선택을 존중해주고 내 방식을 인정해준다. 나 역시 그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의 성격이나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서로 다른 점이 있어도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차이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젊을 때는 서로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서로 다른 것이 더 재미있다.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차이점들이 관계를 더 풍부하게 만든다. 서로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존중이고 진짜 사랑이다. 16번째,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랑이다. 젊을 때는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사랑이 진짜라고 생각했다. 매 순간 함께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 상대방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다는 식의 의존적인 관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관계가 얼마나 피곤한지 깨달았다.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속 가능한 사랑이다. 우리는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갖는다. 매일 만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 각자의 친구들과 만나고 각자의 취미를 즐긴다. 이런 독립성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만날 때는 진심으로 그리워했다가 만나고 헤어질 때는 아쉬워하면서 헤어진다. 이런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는 관계가 좋다. 젊은 커플들을 보면 너무 끈적끈적해서 보기 민망할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도 개인의 영역을 인정한다. 이런 성숙한 관계가 더 아름답다. 또 갈등이 생겼을 때도 건강하게 해결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화한다.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갖고 공간이 필요하면 공간을 준다. 이런 여유로움이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든다. 17번째,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젊을 때는 진지하고 깊이 있는 대화만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무거운 주제, 철학적인 이야기, 그런 것들이 깊은 관계의 증거라고 여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함께 웃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같은 것에 웃고 같은 것을 재미있어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다.
우리는 같은 개그 프로그램을 보며 웃는다.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한다. 이런 공감대가 정말 소중하다. 또 서로를 보고 웃기도 한다. 그가 하는 작은 실수들이 귀엽게 느껴지고 내가 하는 엉뚱한 행동들을 그는 재미있어 한다. 이런 따뜻한 웃음이 있는 관계가 정말 행복하다. 젊을 때는 웃음을 가볍게 여겼는데 지금은 웃음이 얼마나 귀한지 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만으로도 인생이 밝아진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 나이에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다.